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마음연구소 소장 김윤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 명상? 이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아마 대화 명상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요, 이 대화하고 명상? 이 둘이 어떻게 어울리는 거야?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명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요한 곳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자신만의 고요한 세계로 빠진 거 아닌가? 근데 또 대화라고 하는 건 우리 말하느라 엄청 바쁘잖아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 대화 명상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지? 하실지 모르겠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도 알면 알수록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게 흥미로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대화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대화 명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 하면 뭐가 좋은지 그 이야기를 좀 천천히 해 가볼게요. 저희 연구소에서는요, 이렇게 말이나 관계, 대화가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사연은 다 다르지만 그 중에 공통점 한 가지를 짚자면 주변 상황이 너무 불편해도 내가 좀 편안하게 반응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 우리 누군가 나를 확 불편하게 할 때 화를 버럭 내고 후회한 적 있으시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그거 좀 말할 걸. 집에 와서 후회할 때도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가 좀 편안하게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 명상을 할 때요, 여러분 앞으로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의도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입니다. 이 첫 번째 의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상황이 불편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이 대화를 지속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저도 이렇게 대화가 확 불편해지면 버럭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의도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 모두를 살리자. 존중의 대화를 끝까지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의도를 항상 기억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화 명상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주의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집중한다 할 때 주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화 명상할 때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지 저랑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최근에 여러분한테 있었던 어떤 불편한 대화의 상황을 한번 떠올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이야기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후배랑 둘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일하는 스타일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보다는 일이 먼저 보이는 사람. 우선순위가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후배한테 피드백들을 좀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세게 해. 혹은 너무 무뚝뚝해. 좀 친절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선배로서 좀 그런 걸 알려줬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름 애쓴다고 이야기를 전했죠. 그랬더니 후배가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더니 저한테 대뜸 이러는 거예요. 선배님,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일이나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왜 우리 말문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렇게 주저주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순간이에요. 이때 우리가 주의 집중하지 못하면 그냥 후회할 말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주의 집중을 해야 하냐면 바로 첫 번째는요, 말을 멈추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요, 고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은요, 진심을 담기가 어려워요. 되게 나를 깎아내는 말을 하거나 상대를 막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내가 저 말에 어떻게 받아쳐야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멈춰야 한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 우리요 버스 타고 갈 때 배를 누르는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가 원하는 그 의도 있죠? 그 목적지에서 내리려면 주의를 기울여서 일단 멈추시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몸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확 불편해지면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후배의 말을 딱 듣는 순간요,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딱 올라붙고요, 몸이 경직되고 차가워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편안하지 않으면요, 말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몸을 이완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빠른 방법이 바로 호흡이죠. 깊은 2번, 3번의 호흡이면 우리 몸이 편안해지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요, 한의원에를 다녀왔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저를 눕혀놓고 장기들을 이렇게 눌러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부위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3번만 복식 호흡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죠. 그리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 자리의 통증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막 뭉쳐져 있던 것들이 편안해졌기 때문이에요. 호흡이 그 자리로 싹 들어가면서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반응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호흡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 기억하세요. 자, 3번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요, 바로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저는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크게 3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강조해요. 첫 번째, 감정. 2번째, 생각. 3번째는 욕구입니다. 첫 번째, 감정은요, 우리가 불편한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그것을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후배 말을 듣는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좀 불쾌하기도 했고 화도 났어요. 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감정을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바로 나에게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요, 그런 감정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들었다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느끼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 2번째는요, 생각이에요. 우리는 왜 그 생각하는 기계라고도 말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생각이 들어요. 저도 후배를 보면서요, 어머, 왜 저렇게 말해?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너무 애매하게 말해서 기분이 더 나빴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근데 생각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이번에도 그러지 말걸 후회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과 내가 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집중입니다. 네, 그리고 3번째는요, 바로 욕구예요. 욕구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있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신호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존중받고 싶다. 그리고 동시에 이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었죠. 우리가 명상을 접해볼 때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집중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왜 우리 하늘에 구름 볼 때요, 구름이 흘러가네, 이렇지 좋다 나쁘다 하지 않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나무가 그냥 흔들리듯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관찰자가 되고 나의 감정, 생각, 욕구를 거리를 두고 비판단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죠.
네, 저는 대화 명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말하지? 이것보다는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일어나는 진짜 단서들을 잘 알아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감각, 감정, 생각, 욕구, 거리 두어 바라보기,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공을 들이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뭐가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대화 명상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요,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좀 그릇이 넉넉해져야 내가 더 좋은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 후배한테 딱 그 말을 들을 때 제 감정이 한 8 정도? 막 이렇게 불편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3, 4 정도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특히 부정적인 불편한 감정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고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사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말을 잘해야지,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게 돼요. 왜 우리가요,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자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공간을 되찾고 또 고요함을 되찾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후배를 딱 보니까요, 후배도 좀 긴장한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제 기분만 나빠가지고 후배의 마음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긴장했구나. 그리고 좀 속상하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누가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 후배의 욕구가 그제서야 저도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너도 속상하겠지. 우리가 마음이 좀 서로 정리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어.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끊고 나니까 제가 너무 괜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후배는 그 반응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대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요,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상대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노력했다. 이 뿌듯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일이 겪으면 이제 밤에 막 이불킥 하잖아요. 근데 아주 잘 잤어요. 코 골면서. 그리고 다음날 후배한테 전화가 왔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요, 이런 불편한 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와락 화를 내거나 뒤돌아서 후회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요, 이제 노력 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있을 때 비판단적으로 나와 너 상황에 주의 집중할 때 더 잘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마음이 불편할 때 그 상황을 흙탕물에 자주 비유하는 편입니다. 왜 우리 흙탕물이 탁 모래가 일어나면요, 뿌에서 진짜를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대화 명상에서 의도와 주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일단 첫 번째 의도예요. 이 흙탕물은 진짜가 아니야. 이 이면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있어.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흙탕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관찰하면서 기다리면 곧 깨끗해서 맑은 내 모습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는 건 그 흙탕물 아래에 있는 진심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 그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일상의 대화를 많이 관찰하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은요, 지금 이곳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대화가 요즘 참 경험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주변에 자극이 너무 많죠. 뭐 핸드폰도 그렇고요. 카페에서 서로 대화할 때도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이야기를 할 때도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이것을 알아차리면서 서로 공감하는 대화보다는 누구의 험담을 하거나 어떤 가십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대화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대화는요, 대화의 기쁨을 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대화 명상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온전하게 대화하는 기쁨, 동시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연습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그 과정에서요, 우리 호흡 명상,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명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의 대화 명상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부디 여러분의 말이 고요해지고 주변의 관계가 따뜻해지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